안녕하세요. 트레이딩뷰 스터디의 김철호입니다. 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제가 본업에 집중하느라 이 트레이딩뷰 스터디의 영상을 잘 못 올리고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또 그 댓글로 그 슈퍼 트렌드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 계셔서 잠깐 설명만 하고 갈 거예요. 질문하신 거는 이 TQQQ라는 심볼을 가진 이 미국 ETF예요. 그 CBOE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알아보니까 그 나스닥 100 지수를 3배 추종하는 ETF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슈퍼 트렌드를 적용을 하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봉에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순이익이 230% 또 나왔네요. 근데 거래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커미션을 0으로 해놓긴 했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커미션을 주면은 순이익은 좀 줄어들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 커미션을 고려하시면 좋겠죠. 0.1로 적용을 하면은 183% 정도 나오네요. 기간은 이제 2010년 6월부터예요. 그럼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승률은 한 42%대, 최대 손실폭은 38% 정도 나왔고요. 뭐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수치값은 요 팩터랑 피어리어드 두 개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 값이 어떠한 그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값이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맞는지는 다 일일이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피어리어드도 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하실 거면요. 뭐 1부터 뭐 팩터 1일 때, 팩터 1.1일 때, 팩터 1.2일 때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적절한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지금 저는 이제 모든 상황을 다 해본 건 아니고 초기 값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지금 해보니까 피어리어드가 6일 때 6이고 팩터가 1.9일 때 247%가 나왔네요. 커미션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커미션을 적용 안 하면 300%까지 나오는데 수수료를 생각하셔야겠죠. 그리고 국내에서 거래를 하시려면은 아마 환전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수수료가 나가는지는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백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거래를 할 수가 있는지. 일단 종목 검색은 되고요. 아마 미국 주식 거래하시려면은 그 HTS도 다른 걸 쓰셔야 되고 또 이제 미국 주식 신청을 하셔야겠죠. 나무 HTS에서도 이렇게 TQQQ가 검색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나스닥 100 지수를 이제 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뭐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나중에 하게 된다면 요거 종목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다시 트레이딩뷰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최근에도 많이 올랐고 워낙에 예전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바이앤드 홀드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2010년부터 이제 고려를 해보면은 이 수익률은 이제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2010년부터 하셨으면요. 그럼 한 2019년부터 한번 해볼까요? 2019년부터 2019년 1월부터 만약에 슈퍼트렌드로 했다면 바이앤드 홀드를 약간 앞지르는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다행히도 이 초입에서 잡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큰 수익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2019년 1월 10일부터 했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 신호에 따라서 이제 진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여기에서는 글쎄요, 진입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큰 수익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 초입에 이 신호를 잡아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신호가 나오면은 망설이지 말고 그냥 뭐 시장가 매매를 하시든지 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입은 이제 과감하게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과감하게 진입을 했지만 손절이 났죠. 근데 이거는 뭐 모르는 거죠. 여기서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고 내려가가지고 더 내려갈 수도 있은 거니까요. 일단 뭐 백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뭐 이대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신호가 나오면 무조건 따르면 됩니다. 진입하라고 하면 진입하고 익절하라고 하면 익절하고 뭐 손절하라고 하면 손절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런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2018년 한 10월부터 해볼까요? 2018년 10월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바이앤드 홀드는 아마 손실을 꽤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이 하락을 다 받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슈퍼 트렌드로 했으면은 여기에서는 이 하락은 이제 방어를 해줬고요. 여기서 다소 이제 손절이 있었는데 이 큰 하락을 또 방어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쭉 맛있게 먹었죠. 또 여기 하락 방어해주고 올라가는 거 먹고 자 여기 다소 이제 횡보하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은 이제 매매를 안 해줬고요. 마지막에 올라가는 이제 초입 그러니까 요 바닥에서는 못 잡고요. 이제 발목에서 산 거죠. 그래서 발목에서 사가지고 뭐 어깨에서 팔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슈퍼 트렌드가 그런 격언에 따른 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모든 종목에 다 통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추세가 잘 나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추세가 한번 나올 때 쭉 나와주는 이런 종목을 찾아서 이 슈퍼 트렌드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발바닥이라고, 여기를 발바닥이라고 치면은 이제 발목 나온 거고, 이제 허리를 지나가지고, 위에 이제, 어깨를 지나가지고, 이제 머리가 나온 거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어깨에서 또 판 거죠. 근데 종목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뭐 허리가 나오기도 전에 뭐 꺾여버린다든가 하면은 손해가 나겠죠. 그래서 이 슈퍼 트렌드 지표가 좋은데, 이 슈퍼 트렌드 지표에 잘 맞는 종목을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으셨으면은 이 종목의 양상을 이제 보는 거죠. 과거에 이런 양상을 띄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쭉 나와주면은 이제 크게 오래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슈퍼 트렌드를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뭐 하나가 궁금했냐 하면은 제가 최근에 설명드린 그 11사 전략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적용을 해봤어요. 자, 바이앤드 홀드는 잠깐 가리고요. 이 하늘색이 11사 전략입니다. 11월에 사서 갖고 있다가 4월 말에 파는 전략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슈퍼 트렌드를 약간 앞지르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는 슈퍼 트렌드가 다소 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011년 5월 이후부터는 이 11사 전략이 슈퍼 트렌드를 앞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슈퍼 트렌드보다 11사 전략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럼 뭐 슈퍼 트렌드를 할 거냐, 11사 전략을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뭐가 좋을 것 같다라는 거는 이 어떤 뭐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나온 게 아니고 그런 과거의 양상을 통해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종목이 이런 양상을 보이면은 21사 전략이 좀 더 잘 통할 거고 아니면은 뭐 그 슈퍼 트렌드가 더 잘 통하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11사 전략 반, 슈퍼 트렌드 전략 반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산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11사 전략이랑 슈퍼 트렌드 중간을 가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겠죠. 아니면은 두 개를 합성을 해서 11월과 4월 그 기간에만 슈퍼 트렌드를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별로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손해가 커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전략을 합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영상에서 그걸 제가 그 스크립트를 또 짜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이렇고요. 4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일본 기준으로는 일단 제가 해본 것 중에는 247%가 최대였어요. 근데 이제 4시간 기준으로 오면은 이제 711%가 나왔는데요. 벡터 값은 이렇고요. 뭐 커미션을 똑같이 0.1로 한번 줘볼까요? 그랬더니 이제 564가 나왔네요. 4시간은 이렇고요. 자, 1시간 기준이다 라고 하면은 145%가 나왔고요. 뭐 값은 이렇고요. 커미션은 뭐 0.1 하면은 138%가 나왔네요. 그리고 뭐 더 짧게 30분이다 그러면은 커미션 0.1 적용해서 값은 이렇고 뭐 순이익이 171%가 나왔어요. 아까 뭐 1시간 기준이었을 때 슬리피지는 다 0으로 한번 해볼게요. 177% 나왔고 뭐 30분이나 1시간이나 별 차이는 없네요.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거래 목록을 보시면은 30분은 2016년부터예요. 그 타임프레임이 짧아지면은 그 제공해주는 봉 개수가 줄어듭니다. 2010년부터 제공을 해주면은 그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2016년부터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1시간은 뭐 2014년부터 제공을 하고요. 4시간 같은 경우에는 2010년 3월부터 적용을 해주네요. 일본 기준, 뭐 4시간 기준, 1시간 기준, 30분 기준 해서 하셔가지고 변수 값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 해봐야 돼요. 지금 보통 뭐 일봉이나 4시간에서는 제가 한 7 언저리를 기간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기간 값이고 이 팩터는 여기에 곱해지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이제 고려하는 기간인 거고 팩터는 거기에서 이제 상하로 얼마만큼의 차이를 둘 것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팩터 값이 커지면은 요 선, 그 지지 저항선이라고 불러본다면은 이 선의 간격이 위아래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4시간에서는 피어리어드를 7로 했기 때문에 이제 1시간에서는 타임프레임이 이제 4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어리어드도 이제 기본적으로 한 4배 차이를 뒀어요. 그래서 7 곱하기 4 해가지고 28로 준 거고요. 팩터 값도 곱하기 4 정도로 해주면은 수익이 그만큼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4를 한번 곱해보고 뭐 4나 3을 곱해보고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서 값이 최대로 나오는 그런 팩터를 이제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30분이다 그러면은 이제 1시간보다 2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28 곱하기 2 해가지고 56 준 거고요. 팩터도 그냥 단순 계산상으로 본다면 곱하기 2 해가지고 뭐 한 12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12 정도로 주면은 또 값이 안 나와요. 별로 나오긴 나오지만 일단 12를 줘보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이제 손익이 가장 크게 나오는 값을 이제 찾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순이익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좋으냐?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순이익을 가장 이제 최대로 이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데 그 순이익에만 너무 이제 집착을 하다 보면 이제 과최적화라고 해가지고 이 순이익만 이제 최대로 올려 보려고 값을 막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익이 최대로 나오는 그런 그룹들, 그러니까 지금 이 30분 기준에서는 한 8.7 언저리 그 정도에서 이제 최대 수익 구간이 나오는 걸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8.6이나 뭐 8.8 사이의 값을 취하시는 게 좋지, 뭐 전혀 이제 엉뚱한 구간에서 오버슈팅처럼 순이익이 크게 나왔다고 해서 그 값을 취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너무 이제 과최적화에 빠지지 말고 큰 수익이 나는 그런 구간대를 이제 찾으셔가지고 적용을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30분 이제 전략에 맞춰가지고 이 기간을 2016년 2월부터로 다 땡겨 와 볼게요. 기간을 2016년 2월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에서 어떤 값을 참고로 하면은 좋을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 이 기간을 보시면은 2016년 2월부터 나옵니다. 자, 결과를 대충 보면은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는 42%, 4시간 봉 기준이면은 135%,
1시간 기준이면은 129%, 자, 30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1%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30분 기준으로 이 슈퍼 트렌드를 놓고 이제 참고를 해서 매매를 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기간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2018년 2월부터 현재 2019년 11월까지 이제 투자를 하는데 매매를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일봉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실 거냐, 그러면은 한 10번 정도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4시간봉 기준으로 하시면은 37번 정도 매매를 하시는 거고, 1시간 기준으로 봤다 그러면은 39번 정도, 그리고 30분 기준으로 하셨다 그러면은 40번 정도 매매를 하시고, 가장 큰 수익이 30분 봉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셨을 때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전에도 이 30분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났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이 30분 전략이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인가 라는 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뭘 생각했냐면은, 일봉이나 뭐 4시간, 1시간, 30분 이렇게 4개로 이제 시드를 나눠가지고, 하나는 이제 한 25%는 일봉 기준, 25%는 뭐 4시간 기준, 25%는 1시간 기준, 25%는 30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분산해서 매매를 해보면은 그래도 뭐 가장 큰 수익보다는 적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평균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매매하는데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전략이 크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니면은 뭐 30분이 더 좋게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뭐 30분 기준으로는 뭐 50%, 자산의 50%를 매매하고, 1시간은 뭐 25%, 4시간은 15%, 뭐 일일 기준으로는 뭐 10% 이렇게 자산을 또 나눠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앞으로 계속 매매하면서 뭐 한 달 간격으로 체크해가지고 뭐 1시간 기준으로 한 게 뭐 수익률이 더 크게 나왔다 그러면은 뭐 1시간 기준 전략에 자산을 뭐 50% 할당하고 뭐 30분에는 뭐 다시 25%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백테스트는 그 트레이딩 뷰에서는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보고 싶으시면은 별도로 뭐 엑셀로 해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또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떤 전략이 좋을지는 모르는 거고요. 어찌됐든 오늘의 결과로는 이 TQQQ라고 하는 T 트리플 Q인가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목에 이 슈퍼 트렌드를 적용하기에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봤던 이 11사 전략도 잘 통한다. 그래서 한 가지 전략을 선택하기 어려우시면 분산해가지고 자산을 나눠서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값은 모든 값을 테스트 해본 거 아니고 그냥 이 언저리에서 몇 개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이 정도 적당히 나오는구나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수치를 꼭 실제 매매에 적용을 해보시기에는 약간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백테스트를 하는 거를 이제 배우시려면 이제 트레이딩뷰 스터디 그 수강생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방법을 배우시거나 이제 소스를 받으셔야 되는데, 아직 수강생을 받을 만한 데이터가 아직 안 쌓였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미루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받아가지고 돈도 벌고, 또 여러분들도 백테스트 하는 거를 이제 직접 해보시고 이제 투자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직은 많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원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준비해가지고, 원래 계획은 이제 올해 안으로는 저도 이제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데요. 아무튼 더 빨리 한번 준비를 해보고요. 더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만약에 많으시면은 제가 더 빨리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늦춰지면은 뭐 올해 넘기고 내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영상이 길어졌네요. 여튼 결론적으로는 이 TQQQ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종한 ETF는 슈퍼 트렌드로 매매하기에 적당하다. 그렇게 저의 개인적인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매매법에 어떤 백테스트 결과가 궁금하시다, 아니면은 어떠한 매매 전략이 있는데 어떤 종목에 잘 맞는지 궁금하시다 라고 하면은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 만들어 가지고 백테스트 해서 그게 이제 효과적인지 아닌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트레이딩뷰 파인 스크립트 쓰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어떠한 전략을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 달아주시거나 카카오톡 톡방이 있으니까 그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